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요. 바로 용선생 추론독해 시리즈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용선생 추론독해 시리즈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게 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총 4종의 문제집을 사서 안에 들어있는 지문과 문제, 해답지까지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고요. 용선생 추론독해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들께 총 5가지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또 아무리 좋은 독해 문제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이들이 싫다고 안 한다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재미있게 잘 풀고 있는지 꿀팁 2가지를 직접 제 경험담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요. 꼭 영상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는 바로 바뀐 교육과정에서 강조되고 있는 추론 부분을 단계적으로 익힐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 2015년 초등교육과정에서보다 2022년 초등교육과정에서 바로 이 추론 부분이 훨씬 더 강조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사실관계 확인이나 어휘 같은 부분이 문해력의 가장 기본적인 기술이라면 추론이라는 것은 책 안에서 내가 찾아낼 수는 있지만 대놓고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에 주어진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말 그대로 논리적으로 추리해서 찾아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복잡한 사고 과정을 요구하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용선생 추론 독해에서는 바로 이 추론 부분을 단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학 문제집과 유사하게 읽기 전략들을 하나하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게 비슷하냐면요.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보면 맨 처음에 개념 설명이 나와 있고 그거에 대한 예제를 함께 풀어보고 또 그 다음에 실전 연습을 통해서 그 개념을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잖아요. 마찬가지로 용선생 추론 독해에서는 읽기 전략들을 12가지 정도로 소개해서 맨 앞부분에 마치 수학 문제집처럼 개념 설명을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한 후에 오른쪽에 확인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아이랑 같이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보면 이제 연습이라고 본격적으로 방금 익힌 읽기 전략을 활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나오거든요. 아이 혼자 여기를 풀어봐도 좋고요. 너무 어려워하면 연습까지도 엄마랑 같이 풀어보고 이 뒤에 본격적으로 실전 문제가 나와요. 이 실전은 아이가 혼자 풀어보고 어려운 부분이 뭔지 같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개념을 익힌 후에 문제풀이까지 해서 아주 탄탄하게 책마다 총 12가지의 읽기 전략을 익히게 되니까요. 문제풀이 기술을 익힌다는 면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패턴화되지 않은 짜임새가 참 좋았습니다. 아이가 다른 독해 문제집을 풀 때 엄마 입장에서 이런 게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아이가 점수도 점점 높아지고 이 독해 문제집도 잘 풀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문제 패턴이 모든 지문마다 좀 비슷하다 보니까 아이의 독해력이 정말로 상승을 한 건지 아니면 이 문제집 패턴에 익숙해져서 뒤로 갈수록 점수를 잘 받게 되는 건지 조금 알기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요. 용선생 추론 독해는 총 12가지 읽기 전략이 각각 다른 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뒤로 갈수록 아이가 그 문제집의 패턴에 익숙해져서 잘하게 되는 게 아니라 늘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익히고 연습해보고 하는 그 부분이 저는 참 좋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네 번째, 엄마표를 하기에도 좋고요. 스스로 혼공을 하기에도 참 좋은 문제집입니다. 어떻게 알았나요를 통해서 우리 아이의 맞은 문제도 어떻게 해서 그 답이 나왔는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저희 채널에 나오시는 전문가 분들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틀린 문제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은 문제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알았나요는 아이가 찍은 문제가 있었을 때는 이 어떻게 알았나요 부분을 제대로 답할 수 없다 보니까 꼭 맞은 문제라고 해서 넘어가지 않고 아이가 어떻게 맞았는지 정말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돼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용선생 추론 독해는 특히나 해설지가 참 친절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문제집을 살 때 해설지까지 꼼꼼하게 들여다본 적은 없었는데요. 이번에 여러 문제집을 비교하면서 느낀 점은 이 용선생 추론 독해의
해설지가 정말 선생님처럼 아주 꼼꼼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를 느끼게 됐어요. 내가 이 문제를 틀렸다면 지문의 어느 부분을 다시 읽어봐야 하는지, 이 답은 어째서 오답이고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맞는 부분인지 정말 옆에서 딱 붙어서 알려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해설지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거나 엄마표로 공부하기 참 좋다고 느껴졌고요. 앞으로 뭐 다른 문제집을 살 때도 이 해설지 부분도 꼭 같이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문학과 비문학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는 것이 또 장점입니다. 보통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들이 문학이면 문학, 또 비문학이면 비문학 이렇게 나뉘어져서 지문이 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아이들이 보통 문학이나 비문학 중에서 한 가지를 선호하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문학 문제집을 아이와 풀 때는 수월했는데 막상 비문학 문제집을 들이미니까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가 있으셨을 거예요. 이 문학과 비문학이 적절하게 섞여 있다 보니까 어느 때는 좀 힘들지만 또 이렇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그게 넘어가면 내가 쉽고 좋아하는 문학 부문이 나와서 또 즐겁게 하기도 하고, 그런 문학과 비문학이 적절하게 섞여 있는 이 구성도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런 장점이 많구나,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해도 아이가 싫다고 거부하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되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이 추론 독해 문제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2가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독해 문제집 1일치를 풀면 뽑기를 뽑는 것입니다. 1등부터 5등까지 상품이 있는데요. 사전에 아이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정했어요. 예를 들어 5등은 엄마와 함께 아이스크림 사러 나가서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같이 먹고 들어오기, 4등은 아이가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30분 같이 하기, 이런 식으로 5등부터 1등까지를 정해서 아이가 문제집이 끝나면 신나게 그 뽑기판으로 달려가서 뽑기를 해보고 오늘의 등수를 확인하는 재미가 있을 수 있도록 문제집을 같이 풀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재미가 있어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 뽑기도 더 이상 흥미를 느끼지 않을 때가 오더라고요. 그럴 때 바로 이 2번째 방식으로 넘어갔습니다. 이 2번째는 뭐냐면요. 문제집을 1일치를 다 풀었는데 만약에 틀린 문제가 하나도 없이 100점이 나오면 미디어 시간을 10분 연장해 주기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평일 자기의 할 일을 모두 마친 후에 총 30분의 패드 타임을 하고 있는데요. 30분 중에 10분이면 사실 엄청난 시간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문제를 다 풀고 여기에서 100점을 맞으면 무려 10분이나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두근두근 하면서 오늘 내가 100점을 맞을 수 있을까? 10분 더 할 수 있을까? 즐거운 마음으로 이걸 풀게 되더라고요. 그 대신 매일매일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하게 매일 이거를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내가 시간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 정확하게 100점을 맞도록 풀어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가 풀고 싶을 때 풀고 대신 100점을 맞으면 10분을 연장해 주겠다라는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아이가 시간이 있을 때는 막 한 번에 몰아서 3일치를 다 하기도 하고요. 무려 3일치를 100점을 맞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을 때는 그냥 넘기기도 하고요. 매일매일 뭔가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중해서 어떤 일을 끝내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은 이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갑자기 6일치를 다 풀어서 엄마 나 60분 다 100점 맞았으니까 오늘 총 막 게임을 1시간 더 할래요 하면 어떡하죠? 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리 시간을 많이 추가로 얻었어도 하루에 딱 10분만 가능하다고 해서 아이가 이렇게 주머니에 돈을 쌓아두듯이 추가 시간들을 쌓아두고 매일매일 10분씩 필요하고 적절한 때에 잘 꺼내서 쓰더라고요. 독해 문제집 풀면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혹시나 집에서 어떻게 이걸 아이와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꿀팁들을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